조 전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날 1심 선고를 받았죠. 2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간신히 건너온 그 강을, 조국의 강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조 전 장관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을 추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많은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을 추천하면서 어려움 속에 핀 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쓴 책이었는데요. 유죄 판결 후 5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권에서 조국을 향한 위로의 글이다,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겨우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논란 될 줄 당연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다소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퇴임 이후에 국정 부담은 없지만 본인이 가진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자유롭게 은유를 섞어가면서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좋아하시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책을 추천한다 하면 이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런 질문이 나오려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비난을 할 거고, 조국의 강을 겨우 건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괴로울 텐데, 대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본인이 갖고 있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의 존재를 계속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이런 상황, 즉 결론적으로는 뼛속까지 정치인인 겁니다. 정치 현장은 떠났지만은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문 전 대통령의 저런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설들도 꽤나 실려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소개해드립니다. 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문의 의식세계, 이러한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이 실렸는데, 먼저 조 전 장관의 어떤 입장부터 한번 보시죠. 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재판을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고,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는 등, 또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등 자랑을 하더니, 유죄 판결을 받은 날도 무죄가 난 부분만 언급하며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이러한 조 전 장관을 문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국민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까지 이 기사에는 실려 있었는데, 닷새 만에 문 전 대통령이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씨 가족의 불공정에 상처받은 국민을 향해 조국 저서 속에서 법과 정의를 발견하라고 권하는 이 문 전 대통령의 의식세계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조선일보는 실어놓고 있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 제일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책입니다. 평판 책방을 그래서 만들기도 한 거고요.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는지 국민들이 실제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이 책과 관련해서 추천하는 거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저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책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해석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미 베스트셀러였고, 과거의 법 철학자들, 법리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지, 법치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는 것을 갖고 이 의식 수준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서 아마 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했었고,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법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죄가 나온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법과 정의를 조 전 장관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을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을 갖고 싶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들의 진영이나 혹은 네. 자신들의 지지자에 둘러싸여 있던 전직 대통령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전직 대통령이 이 전체 국민 좀 아우르면서 통합의 어떤 이미지로 계속 발언을 해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을 양 갈래로 찢어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법적 판단을 왜 기다렸냐면 종결적 그런 이 권력, 그러니까 종결해달라. 이제는 그 치유를 하고 이런 갈등을 치유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서서 조국 전 장관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뉘앙스의 글이 나온다면 전직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발화했다, 꺼져가고 있는 그런 논란을 다시 발화시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 발언할 수 있죠. 하지만 통합의 어떤 방향으로 발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문 전 대통령은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 모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자,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 그런 모습에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이런 책을 추천하려고 책방 오픈한 것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겠지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